자, CentOS 이제 서버로 사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FTP 서버로, 이제 그 CentOS 리눅스 머신을 사용하는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CentOS에 그 FTP 서버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FTP 서버로 리눅스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실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해를 좀 더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눅스 머신 이제 두 대, 가상 머신을 이제 두 대 이렇게 동작을 해가면서 아마 이제 네트워크 실습을 한번 이제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상 머신 두 개를 이제 띄워놨어요. 하나는 이제 서버로 쓸 것이고,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로 쓸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으로 설치한 게 또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일단은 그 실습을 좀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리눅스 서버와 리눅스 클라이언트고,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니까 윈도우즈 머신도 하나 이제 가상 머신이 있으면 더 좋은데, 가상 머신이 하나 더 있으면 너무 이제 시스템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윈도우 그 클라이언트는 이 데스크탑 현재 이 PC를 윈도우용 클라이언트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세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리눅스 머신 서버, 리눅스 머신인데 데스크탑, 네, 클라이언트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의 클라이언트는 이 PC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실습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FTP라는 서버를 이제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이 서버에 이제 FTP 동작을 하게 해야 되는데, 서버로 동작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FTP가 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죠. FTP라는 이런 서비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이니셜인데,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그 이니셜을 이제 따가서 FTP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쉽게 얘기해서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그런 그 일종의 이제 서비스예요. 보통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서버가 있고,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필요하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해 놓는 거죠. 업로드를 해 놓고, 또 이제 필요하다 하면 또 이제 필요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클라이언트들끼리 서로 이제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해 놓으면 그 업로드된 파일을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해 가면 서로 이제 파일을 공유해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FTP 서버를 전부 다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접속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웹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 브라우저에서도 FTP를 쉽게 그냥 그 로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GUI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편해졌죠. 그래서 그 웹에서 주로 이제 파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웹 기반이 아닌 그 파일 순수한 FTP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기능이기도 해요. 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기에는 우수하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우리 CentOS라는 이 리눅스 머신에서는 그럼 FTP 서버를 어떻게 구성하고 구현하면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VSFTPD라는 이 패키지가 있어요.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느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Pure FTP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이외에도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FTP 서버용 패키지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사용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VSFTPD는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많이 사용했던 거고, CentOS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습에서는 이 VSFTPD라는 이 패키지를 가지고 실습을 할게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보안이 강조된 FTP 패키지다라는
그런 말에 그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VSFTPD라는 게 이제 명명이 이름이 된 거고,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FTP 서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자, FTP 서버가 이제 어떤 건지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일 저장의 서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여기가 이제 서버고, 서버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서버에서 이제 다운로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로 업로드하고 또 필요하면 다운로드하고 이제 이런 걸 해볼 텐데, 그럼 서버에서 뭔가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FTP 서버로 동작을 하게 해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FTP 방식으로 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 조금씩 달라요. 자, 서버에서 한번 해보죠. 먼저는 이제 여기 순서가 전체적인 순서 이게 다예요. 먼저 이 VSFTPD라는 이 패키지 이름인데 얘를 설치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다에 설치해 주면 FTP 서버용 패키지가 동작을 하도록 여기다가 이제 스타트 시켜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부팅 했을 때에도 자동으로 수행이 되도록 이제 이네이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이제 방화벽에서 이제 얘를 또 열어놔야 되겠죠. 대부분 다 FTP라는 걸로 이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FTP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애드를 시켜줘요. 그리고 릴로드 해주면 FTP로 접속을 할 때에는 이제 방화벽에서 연결 허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설정 파일을 건들 필요 없이 이게 패키지 설치하고 실행만 시켜주고 방화벽만 제어해주면 문제없이 서비스는 돼요. 세부적인 이제 그 설정은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만일에 뭔가 설정을 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설정 파일은 뭐냐면 이제 만약 VSFTPD라는 거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러한 디렉토리와 이 설정 파일이 이제 생길 거란 말이죠. 생기면 꼭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16번째 줄에 가보면 이렇게 local ena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키워드에 항상 yes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확인만 하면 돼. yes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19번째 라인쯤 가보면 write enable이라는 이 키워드에는 yes라는 값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다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no로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거나 좀 뭐 업로드가 안 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FTP 배너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접속했을 때 이제 보여주는 이제 문구예요. 이건 이제 필요하면 넣어도 되고 필요 없으면 뭐 안 넣어도 되고 이건 이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 파일은 설정 파일은 우리가 작업을 굳이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주려면 이게 설정 파일이니까 여기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여기 설치가 됐으면 이게 단데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접속을 하려면 여기 이제 패키지가 있어야 돼요. 뭔 패키지가 있어야 되냐면 FTP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FT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FTP라는 걸 설치를 해주면 돼요. 설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접속을 하게 되면 뭔가 내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뭔가 내가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파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test1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보고 얘를 한번 업로드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속할 때는 FTP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적어주면 돼요. 이 서버의 IP 어드레스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속을 해야 되니까 IP 어드레스가 필요하겠죠. 접속을 ITP 어드레스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연결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돼요. 근데 이 서버에는 이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이미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CentOS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쳤었죠.
처음 리눅스 머신 설치할 때, 그럼 CentOS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FTP라는 이 프롬프트가 떨어질 거예요. 이건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프롬프트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접속이 된 거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필요하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면 돼요. 자, 만일에 이제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lsal라는 이 명령을 하게 되면 서버에 접속을 했으니까 서버에 내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어떤 파일이 있는지가 보여줄 것이고, 그죠? 만일에 이제 접속을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uit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접속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알고 싶으면 뭐 물음표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파일을 내가 업로드 해주고 싶다 그러면 put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돼요. put 해서 여기에서 put 해가지고 로컬에 있는 파일, 클라이언트에 있는 파일을 적어주면 이 파일이 이 서버로 가겠죠.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put 해놓고 클라이언트 이렇게 로컬에 있는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파일 하나 만들었었죠. 이 파일을 적어주면 이 파일을 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다가 이렇게 업로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lsal 해보면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보이겠죠. 서버에서 내 접속한 서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업로드 되어 있는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중에서 내가 거꾸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그러면 get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은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좀 전에 파일을 업로드 했으니까 이 파일이 있겠죠? 그럼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다 이거예요. 받겠다. 받을 때 그냥 받아도 되지만 뒤에다가 파일 이름 하나 더 적어주면 내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연결이 필요 없으면 그냥 quit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건 이제 리눅스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리눅스일 때고, 이제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엔 이제 만일에 클라이언트가 리눅스가 아니라 이제 윈도우즈 계열이다. 그러면 이제 이 PC에서 이 서버로 접속을 하는 그런 연결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PC에서 FTP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똑같이 서버로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하는 방법은 똑같이 FTP하고 이제 접속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PC에는 이 FT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윈도우즈 10에서는 기본적으로 FTP라는 프로그램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근데 어디서 실행을 시키느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려면 이제 FTP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윈도우즈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 명령 프롬프트라는 거를 먼저 실행을 시켜서 거기에서 FTP 해서 접속을 시도하면 돼요.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 넣는 건 동일하고, 그 다음 접속을 한 상태라면 똑같이 FTP라는 프롬프트가 보일 것이고, 거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식은, 그리고 어떤 파일이 있는지 접속을 종료하는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까 리눅스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해요. 왜냐면 이건 서버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이니까 이건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하나 업로드하고 또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고 이제 이걸 가능할 텐데, 그럼 업로드 해볼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put해서 뭐 이름을 test2.txt 이렇게 이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보고 싶다 하면 파일은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일반적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를 이용해도 되지만, 만약에 명령 프롬프트 와서 FTP로 접속을 하기 전에 급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카피콘이라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급하게 내가 파일 하나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엔터를 하면 그냥 검은색 에디터가 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문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르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면서 요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요 이름으로. 임시로 파일을 만드는 아주 그냥 간단한 에디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메모장이나 뭐 워드패드나 다른 에디터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어도 돼요. 이건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간단하게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파일을 만들고 접속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보고 또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고 종료하고 이 순서대로 쭉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윈도우즈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다시 돌아가서 서버에서 설치를 한번 해보죠. 먼저 여기서 yum install 그 다음에 vs ftpt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리파지토리라는 곳에 가서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거예요. 네트워크가 조금 느린데 천천히 진행이 되죠. 만일에 이제 각자가 실습을 할 때 이 가상 머신을 두 대를 이렇게 동시에 동작을 시켜 놓으면 속도가 지금처럼 많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대 가지고 해도 돼요. 한 대에서 그냥 서버로 동작도 시켜보고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시켜보고 그래서 이 머신에서 이 머신으로 FTP를 그냥 접속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도 이면서 동시에 서버도 되면서 이렇게 실습해도 무난해요. 어차피 동작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서버 패키지 설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시스템 ctl start vs ftp d 특별하게 컨피그레이션 파일 고치지 않고도 그냥 바로 실행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나중에 리부팅해도 이 파일이 이 패키지를 계속 동작시키게 하고 싶다 그러면 enable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enable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리스트였지. 유닛 파일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은 모든 패키지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FTP가 들어가는 것만 한번 찾아보죠. grep 이렇게 해서 그러면 FTP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들만 별도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보고. 그럼 여기 vsftp가 나오죠. 이 중에 얘는 이제 서비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고 쭉 보니까 enable 되어 있네. 그죠? 그러면은 리부팅 해도 이 패키지는 계속 동작을 하는다 이 말이에요. 동작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만일 이걸 안 하고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나 프로세스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 중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FTP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막 찾아야 돼. 그럼 너무 오래 걸리죠. 이렇게 이제 다 찾아야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냥 Q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FTP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라인에서 FTP가 들어가 있는 것들만 추출을 하니까 심플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다 이제 이해했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하려면 방화벽이 현재 막혀 있어요. 그래서 FTP 접속이 안 돼. 그러니까 방화벽을 풀어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줘도 돼요. 이렇게 또는 firewall 커맨드에서 퍼머넌트로 먼저 해주고 add 해줘요.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 FTP라는 서비스를 추가해줘라 이거예요. 퍼머넌트는 리부팅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확실히 느리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리부팅 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적용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을 시킨 거니까 이제 다시 릴로드를 시키면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firewall cmd에서 릴로드 이렇게 해주면 이 저장된 걸 실행을 시켜서 지금에도 반영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릴로드 하면 지금도 이제 이거 반영하도록 재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FTP가 돼요. 지금 실습할 거니까, 껐다 키지 않고 실습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fire, 만일에 이게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좀 번잡하고 좀 난 싫다. 난 그래피컬하게 좀 보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firewall config라는 이 패키지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GUI를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파이어월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이 툴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에서 해도 돼요. 먼저 지금 런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퍼머넌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거예요. 쭉 찾아서 서비스죠?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FTP가 있을 거예요. 여기 FTP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얘가 체크가 된 거예요. 체크를 해주면 이 부분을 실행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릴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옵션에 가서 릴로드 파이어월 데모에서 얘를 클릭해주면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불러서 지금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릴로드를 해줘도 되고, 만약 릴로드가 싫다 그러면 여기를 런타임으로 가서 다시 여기서 찾아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쭉 가서 FTP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체크를 해줘도 돼요. 자, 같은 말이긴 해요. 자, 이제 다 했으면 여기를 끝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파일에서 quit 해도 되고. 자, 그럼 같은 말이에요. 여기 두 개 명령을 하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직접 해주나. 자, 같은 것이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일을 한번 보죠. 먼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하기 전에. 이건 안 해줘도 되니까. 자, 리눅스에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FTP. 자, 먼저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의 IP 어드레스 몇 번인지 한번 보죠. IP 어드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랜 인터페이스가 많이 있는 그 중에 ENS33에서 192, 16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FTP로 접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죠. 자, FTP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FTP라는 이 프로그램이 현재 없는 거예요. 설치가 안 돼 있어. 내가 실행을 시키면 FTP 설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yes 하면 돼. 만일에 이제 no 하게 되면 싫다. 그럼 이제 설치 안 하면 되고 yes 하면 설치를 할 거예요. 내가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OM 먼저 클리어 이렇게 주고 FTP만 하면 되는지 보죠. 자, FTP라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다 됐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별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FTP만 해도 되고, 아니면 FTP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기타 패키지가 있으면 같이 설치하세요. 이제 이건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FTP만 해도 되고, FTP 별표해도 되고, 다 같은 거니까, 동일한 거니까 이미 이제 설치돼서 이미 already installed 이미 설치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 뜬 거예요. 자, 그럼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부터는 FTP 하고 이제 뒤에다가 IP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프로그램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죠. 그럼 이렇게 이제 FTP가 동작하는 게 알 수 있죠. 아까하고 다르죠. 끝내려면 quit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자, 한번 접속을 해보죠. FTP 아까 여기 위에 있는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92, 168, 10.137 이렇게 해서 IP 어드레스를 주는 거예요. 서버의 IP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물어보는 거예요. 접속을 했어요. VSFTP에 이제 이 서버에 커넥티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접속을 됐으니까 여기다가 유저네임을 적어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CentOS라는 유저가 있으니까 그 쓰죠. CentOS 이렇게. 그럼 이제 패스워드 넣으래. 패스워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successful 이라는 말이 뜰 거예요. 그럼 로그인이 된 거예요. 만일에 이런 메시지가 안 뜨고 로그인 fail 이렇게 되면 로그인이 안 된 거예요. 만일에 뭐 VSFTP 뭐 접속하는 걸 차단했다든지 아니면 뭐 비밀번호가 다르다든지 하면 이제 로그인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